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 오늘 이 시간에는 윤진 블랙펀트 에쿼티 대표와 함께 글로벌 주요 기업 모멘텀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방송 직전에 나온 화면 보니까 바이두가 네. 배치가 되어 있던데 네네. 최근 투자자들한테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중화권 종목 가운데 바이두를 준비해 주셨나 봐요. 이 네. 기업이 AI 모멘텀이 있죠? 네. 일단은 AI와 자율주행 두 가지 분야에서 가장 이제 어떤 모멘텀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인베스트먼트들과 연구들을 진행을 해왔었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중국 내부에서는 구글과 같은 위치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 대부분의 검색들은 다 바이두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굉장히 IT 기업으로서의 영향을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을 했었고, 사실 미국에서는 구글이 공격적으로 AI 분야에 진출을 하고 나서 본인들의 어떤 자율주행, 그다음에 클라우드 센터 이런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중국에서 그대로 구글에 카피를 해서 본인들의 AI 역량, 그다음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도 운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부문도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던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중국 기업들을 확장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게 진입장벽을 쳐왔고, 그다음에 중국 내부에서의 성장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바이두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후의 라운드에서도 계속된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여러 개 아닐까 싶긴 합니다. AI에도 내수의 개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외부에 들어오는 검색 엔진이랑 뭐 이런 것들을 맡게 되면은 바이두한테 AI 쪽의 수혜가 혹은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데이터 센터 부분이 사실 AI 분야에서 최근 들어서의 가장 수혜적인 모멘텀인데, 클라우드 센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칩셋이었죠. 칩셋 부분이 사실 이제 엔비디아에서 직접적으로 생산을 가장 많이 했었고, 이런 부분들을 중국에서는 우회 수입 형태로만 이제 런칭을 해왔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직접 생산에 대한 여력들이 높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엔비디아 외에도 다른 기업군들이 본격적으로 데이터 칩셋에 대한 부분들을 생산을 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칩셋을 수입할 수 있는 경로들이 조금 더 다각화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칩셋들을 통해 가지고 중국 내부의 AI 엔진들 기업들한테 본격적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 엔진들의 생성 자체는 지금이 스타트라고 봐도 좀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엔진들의 어떤 생성들 자체가 계속해서 건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데이터 센터의 사용량은 더 공격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을 매출화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 클라우드 매출이 본격적인 스타트 구간을 타게 된다. AI 분야에서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체적인 엔진도 물론 연구는 하겠지만 이후에 엔진들이 클라우드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클 거다라는 면이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우버와의 협력 관계 부분도 보시면은 오히려 지금 테슬라보다도 자율주행 부분에서 더 빨리 움직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이라는 어떤 정부 특성이 내부 기업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의 기술 영역이 된다라면은 사실상 사고율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서라도 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이제 반상용화 형태로 지금 중국 내부에서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상용화 부분도 중국 내부에서 오히려 테슬라보다도 더 일찍 시작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마찬가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 자체가 이전 한 3, 4년 동안에 계속해서 많은 눌림을 받아왔고 저평가에서 이제 스타트하는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요 모멘텀이 그동안에 눌려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진출해 있어요. 그래서 요 플랫폼이 사실 이제 검색 플랫폼으로서 미국의 구글 같이 점유율을 조금씩 계속 해나가고 확장하고 있던 구간이다 보니까 점유율 부분이 빙이 이제는 30% 정도 차지를 하고 바이두가 지금 한 58%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유율 간의 경쟁은 좀 있긴 한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대세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AI 검색이 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의 영향을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로보택시도 그렇고 네. 클라우드도 그렇고 결국은 다 AI로 엮여지는데, 맞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궁금한 게 네. 중국이요. 네. 미국의 도움 없이도 네. 그러니까 뭐 칩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없이도 지금 자생할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한데 네. 지금 당장 데이터가 많지는 않겠지만 네네.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으면은 저희한테 네.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중국 자체가 팹리스 부문에 있어서도 본격적으로 생산을 한다라고는 하는데, 예.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미국의 칩셋을 가져와서 그들을 다시 해체 연구한 다음에 재설계하는 개념에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자동차 데려와가지고
수입해서 맞습니다. 다 부품 뜯어보듯이. 맞습니다. 그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칩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단계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려면은 한 1에서 2년 정도 가량의 시간은 더 추가로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기술 격차는 분명히 존재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추후에 1, 2년 뒤에 영향으로 봤을 때 칩셋 분야도 사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게 칩셋의 설계에 대한, 즉 팹리스에 대한 AI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칩셋 자체도 더 이상 이제 설계가 어떤 특정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엔진을 통해 가지고 쉽게 설계할 수 있는 국면으로 들어설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국면에 들어섰을 때는 미국 기업들이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진입 장벽을 쳐서 이 팹리스 설계 후에 생산 과정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팹리스 AI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게 되고 팹리스 독점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춘추전국 시대가 되는 것처럼.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독점을 적어도 중국 내부에서만큼은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죠. 금 ETF 가져오셨네요. 이거는 금 더 갈 거라고 보는 거죠? 금 자체도 사실 아직 여력이 많이 남아있긴 하고요. 예. 지금 이제 뭐 3,700불 정도 가까이 오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를 보이고 있는데 요런 모멘텀들이 어쨌든 이제 금 자체는 3,800 정도가 평균치이기도 하고 지금 JP모건은 4,000 정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금 자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평가 가치 상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절대로 이제 패배는 하기가 어려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굳이 제가 한국 ETF를 선정해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골드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AAAU 같은 해외 쪽 ETF로 나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계십니다. 근데 현재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추후에 만약에 1,200대 혹은 뭐 1,300 초반대 구간으로 만약에 환율을 반납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이거는 미국이 약달러를 이제 계속 맞습니다. 의도를 하고 그게 달성이 됐을 경우에 대한 얘기일 그렇죠. 겁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환손실로 또다시 이제 이런 리스크를 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적인 리스크가 반드시 해외 투자에서 동반된다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부분을 좀 해지를 하고 나는 철저하게 골드의 상승 모멘텀에만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국내에도 한 해지된 ETF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타이거 골드 선물 H 같은 종목들을 편입을 하시면은 상대적으로 원달러에 대한 고려는 좀 할 필요가 없어진다. 순수하게 골드 모멘텀으로만 투자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좀 강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골드 자체는 최근 들어서 국면이 어쨌든 미증시 자체가 약간의 주춤하는 모멘텀으로 좀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엔비디아나 주요 AI 칩셋 분야에서 사실상 추후에 클라우드한테 주도권을 뺏길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네. 이 칩셋 부분의 하락들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산의 이동으로 인해서 어쨌든 골드도 똑같이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면을 만약에 투자하시려고 결정을 하신 상태에서 어느 쪽을 택해야 된다라고 볼 때 어쨌든 이제 환해지적인 부분들은 환율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을 좀 특이점으로 생각하셔가지고 편의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 걱정 안 할 거면 금값 오르는 것만 생각할 거면 국내 ETF가 더 낫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뭐 5,000달러 부르고 트로이 온스당 금이 네. 뭐 JP모건 같은 건 4,200달러, 250달러 얘기하던데 네. 동의하십니까? 사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내년에 공격적이다. 바로 도달을 못 하더라도 예. 어쨌든 후년이던 결국에는 도달할 거다라는 목표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일반 개별 기업처럼 만약에 오르지 못하고선 떨어져 가지고 큰 손실을 안긴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낮은 예. 종목군이다 보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증시의 조정 국면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현재 가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본격화될 경우에는 더 탄력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는 전망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추세 자체는 동의를 하는 걸로 네, 이해를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윤진 블랙퀀트 에쿼티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